30해 동안 나를 찌운 건 파라리 치킨이다. 자, 영과 육이 모두 배고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먹성과 영성을 한꺼번에 채워줄 바로 여경국 강도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뭐냐? 자, 보세요. I like chicken, you like chicken, everybody chicken, chicken chicken yeah! 내 눈! 오늘은 이 치킨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보면요, 평소에 부모님과 소통도 잘 되고 부모님과 친한 그런 친구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런데 분명히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엄마 아빠랑 대화하기 싫어. 엄마 아빠랑 말만 하면 왜 이렇게 항상 답답하지? 짜증이 나지? 그냥 말 좀 안 시키고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친구들, 부모님과의 소통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부모님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등등등.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부모님입니다. 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중 대부분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막 중등부로 올라온 우리 친구들이 있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도 영원히 그 관계가 이어질까요? 대부분이 슬프지만 다른 중학교에 가게 되면 그 관계가 멀어집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은요, 다른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관계가 멀어집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마찬가지. 다른 대학교에 가게 되면 또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떨까요?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부모와의 관계는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역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형성과 인격 성장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겠죠. 반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의 일색을 바꿔놓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윈도우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숨만 쉬어도 1초에 14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만 원씩을 벌어들인다는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그 빌 게이츠는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고 협동심을 고취시키는 데는 이끌어주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부모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나 학업에 대한 이야기, 또 시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부모와의 좋은 관계, 부모와의 좋은 소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아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청소년 시기 때 부모님과 정말 이야기하기 싫었었어요. 뭐 말해봐야 답답하고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3가지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강도사님, 부모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마다 자꾸 짜증만 내세요. 자꾸 잔소리만 하세요. 그러면 사실 진짜 힘들죠. 좋은 말만 들어도 사람이 힘든데 부모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자꾸 짜증내시고 잔소리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같이 부모님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대화 자체를 멈추고 숨어버리게 되고, 또 그러면 그런 나를 보면서 부모님은 답답해서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시고 나는 또 거기다 짜증을 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부모님이 나보다 어른이시니까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나에게 고운 말, 좋은 말, 칭찬의 말, 그런 말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도 초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먼저 부모님을 배려하고 먼저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내가 짜증나는 말, 힘든 말, 그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그대로 받아치지 마시고 참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에 부모님께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뭐 이런 거요.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에는 투가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네, 감사해요, 알겠어요, 이런 거 말고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밝은 투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법입니다. 나는 계속 고운 말만 하는데 상대방은 막 와! 너 도대체 왜 그래! 계속 이럴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말, 좋은 표현을 잘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2번째 팁입니다. 2번째 팁은 뭐냐? 바로 과장하지 말고 숨기지도 마라 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부모님께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님이 내 속을 상하게 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2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속상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속은 상하는데 말하지 않고 참거나. 저는 뭐 정말 이게 사소한 거라서 나중에 뭐 뒤끝 없이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이라면 그냥 참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냥 혼자 끙끙 앓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부모님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할 때 주의할 점, 친구들 중에 그 부모님이 잘못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감정이 격해져서 잘못한 일을 굉장히 과장해서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항상 왜 그래? 엄마는 늘 그런 식이야, 뭐 이런 말들 있죠. 엄마가 사실은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늘 그랬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모님의 잘못을 과장해서 공격적으로 지적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절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은 뭘 잘못했어? 엄마는 뭘 잘못했어? 이렇게 부모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지,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속이 많이 상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당신이 뭘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뭘 느꼈고 뭐 때문에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절대 과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꼭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해결할 때 다 적용되는 거니까 잘 기억했다가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하라 입니다. 여러분, 앞선 두 가지를 철저하게 잘 지키면 부모님이 뿅 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뭐 당분간은 얘가 갑자기 뭐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이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원래 상처도 갑작스럽게 아무는 상처는 없습니다. 상처에도요, 연고를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야 이 상처가 아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이라도 이 상처를 꿰맨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상처가 달라붙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부모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관계는 갑작스럽게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른말 고운말 한다고 해서 부모님도 갑자기 나한테 바른말 고운말 쓰시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막 짜증내고 과장해서 엄마는 왜 항상 그런 식이야 이렇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천천히 변화된다, 천천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선한 자세, 선한 태도로 부모님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와, 언제 이렇게 변했지? 할 정도로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부모님과의 관계,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눠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맛있는 치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치킨을 다 먹고 남은 뼈를 봤을 때 이게 양념이었는지 후라이였는지 모르게 하는 치킨집 아들은 어떻게 닭뼈를 발라내는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밑을 먼저 뜯고 콜라도 맛있어. 와, 이 맛이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오븐 치킨을 먹는 이유 아십니까? 이 오븐 치킨은요, 살이 안 쪄요. 이 뭔 개소리야! 사실 가장 좋은 해결책은요, 이 영상을 계기로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랑 같이 치킨을 시켜 먹으세요. 왜냐면 이 다이어트도 되고 부모님이랑 대화도 하고 일석이조. 야, 네,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3가지 꿀팁. 첫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둘째, 과장하지 말고 숨기지도 마라. 마지막으로 셋째,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하라.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잘 기억해서 실천해 보시고,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한테 잔소리만 하실까?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안 좋은 분위기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